4번의 건축 방제고요. 연화구조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화구조라는 말은 거의 안 쓰여요. 그냥 내화구조로 맞고요. 네. 즉 내화구조가 가지고 있는 성능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내화구조라고 하냐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용어 설명이 첫 번째가 내화구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약한 거, 아주 약한 거죠. 방화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연구조, 구획. 그래서 용어가 다르다. 이거 좀 구분 좀 하셔야 되고요. 내화구조가 가지는 내화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 성능. 자,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죠. 얘는 뭐냐면은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 붙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골과 철근. 뭐가 다를까요? 철골은 뭐죠? H빔. 빔을 놓고요. 콘크리트를 부어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철골 콘크리트예요. 이렇게 줄여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요. 철골 콘크리트고요. 이것보다 더 센 놈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또 철근을 또 묻어요. 이게 뭐냐면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에서 현재 가장 단단한 구조고요. 현장용으로는 보통 RC 구조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연화조고요. 연화조는 뭐냐면요. 벽돌은 벽돌인데요. 얘는 구운 벽돌이에요. 구웠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기왓장 생각하면 되겠죠. 벽돌은 뭐냐면 벽돌은 구웠어요. 그냥 굳혔어요. 그냥 굳힌 거죠. 그 다음에 석조, 돌. 이거 등이 있으면 화재 시 연소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을 감소하면 안 돼요. 즉 붕괴돼도 어떻게 해요? 불이 나도 건물이 붕괴되면 안 되게 지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소방 구조 중에 가장 단단한 구조고요. 단 용어가 좀 헷갈리니까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온도 시간 곡선 앞에서 했었죠.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두고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지. 네. 암기법 교재 안 나왔나요? 그냥 암기법 아무거나 쓰세요. 요즘 판사들의 좀 비리가 많고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판사는 제로다. 판사 빵. 그 다음에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그 다음에 얘는 뭐 쎄쎄 하죠. 쎄쎄. 그러면은 얘는 쎄오. 이 정도면 되겠죠? 제일 미련하신 분이 숫자를 그냥 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보시면요. 숫자를 우리나라는 왜 구조상 잘 외우지 못한대요. 연상을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생기고요. 나도 이런 유치원 강의는 하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어디 가서 막히냐면요. 다 이해 가. 어디서요? 이런 데 탁 막혀요. 이게 숫자 한번 딱 바꿔보면 어떡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앞에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2번 나왔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이다. 표준 화재다. 가상한 표준 화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구조 부재라고 해요. 부재는 그냥 재료예요. 건축 구조의 재료에, 즉 기본 골고루 되는 재료를 부재라고 하고요. 내화성 시험 방법의 종류예요. 그러면은 앞에 우리 표준 온도 시간 온도 곡선을 가지고 이를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의 종류가 있냐라고 보니까 하차차에 하차차. 즉 콘크리트를 이렇게 놓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일정량을 딱 잘라가지고요. 이쪽에서 이제 불을 내요. 불을 내요. 자, 화염이라는 거죠. 이 불을 내서요.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중 지지력이에요.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콘크리트가 깨져요. 아니 왜 우리 만약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여기다가 콘크리트로 불을 꺼서 삼겹살을 꺼먹는다 해보죠.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요? 벌어지다가 툭 끊어져요. 대신 안 끊어지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스레트. 과거 현장에서 이러다가 많이 꺼먹었는데 위험해요. 성면이라서요. 이게 지지력이에요. 하중 지지력. 불났는데 그럼 콘크리트도 하중이 약해지더라. 그래서 이 하중을 버틸 수 있냐라는 거고요. 차염성이에요.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화염 염자죠. 이게 붕괴가 되는데 이 옆구리에 이제 이 틈으로 어떻게 해요? 빨갛게 돼가지고 화염이 전파되면 안 된다라는 시험이 차염성이고요. 그 다음에 차열성은 뭐냐면은 온도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1000도인데 여기가 몇 도예요? 1000도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한 300도 정도까지 버텨라. 뭐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하차차, 차중 지질량, 차염성, 차열성이고요. 방화문 볼게요. 방화문은 뭐가 빠져요? 하중 지질력이 빠졌죠. 대신 뭐가 들어갔어요? 차염성이 들어갔죠. 방화구획이라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즉 연기도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게 방화문이고요. 실제로는 더 복잡해요. 그냥 간단히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문은 또 뭐냐? 비틀림 강도. 철문이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비틀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틀리지. 그걸 테스트한 게 방화문 비틀림 강도 시험이고요. 근데 연직 하중 강도, 방화문이 주저앉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폐 안 열려. 끝났죠. 개폐 반복 한 번 열리고 끝나. 뒤에 사람은 못 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 충격성, 충격조도 버텨야 된다라는 이런 방화문의 시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용 강도의 내화공법이에요. 잘 보세요. 콘크리트를 써서 초고층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화 구조라는 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우리가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습식은 뭐냐면요, 수장공사를 가지고 콘크리트예요. 철근을 쓰든지 철골을 쓰지. 그 다음에 건식공법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하차차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공법은 뭐냐면 H빔을 놓고요, 우리가 석고보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난연성 있는 보드로 이렇게 메꿔요. 그래서요, 건식구조 같은 H빔 플러스 이제 뭐 난연재료, 내화재료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요. 초고층을 할 때 이걸 할까요? 이걸 할까요? 고층 건물 지을 때는요. 건식을 쓰죠. 왜요? 왜? 장점이 뭐냐면요, 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습식은요, 물이 마를 시간이 필요하죠. 얘는요, 그냥 막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식공법, 그게 또 가볍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식공법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 어떤 공법 보냐? 내화 공법이에요. 내화 구조를 만드는 공법이 뭐냐면 타설 공법이에요. 거푸집을 놓고 콘크리트에 부어서 나중에 거푸집을 띄는 타설 공법. 일반 제일 많이 쓰겠죠. 미장 공법이죠. 철골 주위에 메탈라스. 즉 메탈라스는 뭐냐면은 뭐 우리 그 망 같은 거 있죠, 망. 부착하고 몰탈 그냥 시멘트 몰탈이에요. 또는 플라스터를 발란다. 미장 공법이고요. 분실 공법은 뭐냐면 얘도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보통 습식은 철골 주위에 앞면을 주재료로 재료로 시멘트, 증점제, 계면할 수 있는 혼합하여 뿜칠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철 가면은 H빔이 있는데, 우리 뭐 퍼라이트라도 많이 하죠. 이렇게 그 스프레이 뿌린 거 많이 보죠. 요즘 인테리어 하면은 천장 이거 텍스 없애고 뭐예요? 뿜칠하죠. 이게 뿜칠이에요. 근데 앞면을 주로 해버리면은 앞면, 그 다음에 뭐 질석 같은 거 하면 많이 비싸요. 얘인데 규격이 있어요. 몇 미리 이상 딱 되면요, 실제로 이걸로 H빔으로 내하고주 뿜칠했다 그러면 게이지 있죠, 푹푹 찔러요. 그 두께를 했는지라고 봐요. 근데 얘를 만약에 뿜칠을 하긴 했는데, 우리 종이를 갈아서 밀가루 섞어서 뿜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를 갈아서 밀가루로 섞어서 뿜칠했다.
불나면 어떻게 해요? 잘 타겠죠. 이 성분 분석도 해야 되고요. 상당히 많이들 하니까요. 자, 붙임이에요. 석고 성형판, 내화피공 성형판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붙여서. 합성공법이에요. 내측과 외측 재료를 달리하는 형태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제 재료를 만들어요. 그냥 제조해요. 제조해서 내측 외측 재료를 달리해서 이제 뭐 합침하는 구조죠. 안에는 내화 구조, 밖에는 뭐 인테리어 구조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뭐 멤브레인 공법, 프리페브 공법, 내화 강형 보는데 멤브레인 공법 같으면 이제 함침한 거죠. 있죠? MDF 있죠, MDF. MDF가 뭐라는 거죠? 나무를 갈아서 이렇게 붙인 그런 거를 보통 목재 가공할 때 많이 쓰죠. 그런 법이고요. 프리페브 공법도 거의 비슷한 거고요. 내화강 자체가 달라요. 야, H빔을 그냥 쓰면 되지 왜 이런 쇼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H빔 이 철고라고 이 콘크리트를 보면은 어떤 놈이 좀 온도에 좀 셀까요? H빔과 콘크리트 볼 때요. 어떤 놈이 더 셀까요? H빔? 콘크리트. 얘는 두께를 두껍게 할수록 더 잘 버티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두께를 더 못하죠. 제조해서 와야잖아요. 그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내화강이라는 것은 좀 잘 버텨요. 철골이 잘 버텨주는 걸 내화강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앞에서 한번 보면 타설, 미장, 뿜칠, 붙임, 합성공법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그래서 타미, 뿜, 부하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포결 현상부터 폭열, 폭열. 포결 현상이 뭐냐면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뭐하고 뭐랑 섞여 있냐면요. 골재 플러스 물 플러스 뭐 몰탈, 시멘트 뭐 이렇게 보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시멘트가 가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수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건조가 되면서 어떤 합성 반응에서 단단해지는 걸 시멘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은 물기 때문에 다 말라요. 근데 안에 있는 물기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안 말라요. 그래서 안에 습기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위에 불렀어요. 화장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수증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배 팽창해요? 우리 직접 확인은 못 해봤죠. 한번 해봐. 이게 어떻게 해요? 팽창되면서 어디로 해요?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조용히는 안 나온다는 거지. 갑자기 버티다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뻥뻥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쪽 가해 쪽이 터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터진다는 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를 혼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뭐랑 다 합했죠? 철근이나 철골이랑 합했죠. 즉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 철근도 들어있고 철근도 들어있고 철골도 들어있다는 거죠. 즉 얘에서 탈락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뭐가 남냐면 H빔이나 철근이 남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구조성 강도가 세지 않다는 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건물이 붕괴된다라는 거죠. 즉 급격한 가열로 온도차가 발생하면서 공급, 그래서 수분 증발과 철 콘크리트와 철근의 열 팽창률 차이, 팽창률 차이. 자, 상식으로 볼게요. 철골이 있고요. 콘크리트가 있어요. 어떤 게 열 전달이 빠를까요? 쇠와 콘크리트. 어떤 게 빠르죠? 이게 빠르겠죠. 그러면요, 얘도 열을 받으면요, 팽창을 하고요. 콘크리트에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해요. 근데 어떤 놈이 더 팽창을 해요? 이제 철.
저 철골조가 되면 팽창. 그러면 얘도 또 어떻게 해요? 탈락되겠죠. 분리되겠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점진적 땅땅땅.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폭발 현상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폭렬은 내화 성능을 저하시키고 구조체에서 충분한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게 해서 심할 경우 건물이 어떻게 해요? 붕괴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대책은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콘크리트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요. 170도 용융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요. 이 섬유류 있죠, 섬유류. 이 프로필렌 섬유. 왜 그냥 나이롱 실을 이렇게 넣어놔야 안에다가 그럼 막 복잡하게 되겠죠. 근데 불이 나니까 뭐가 녹아요? 실이 녹겠죠. 실은 하중을 버티지 않죠. 없어도 되는 놈이지. 실이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연용량이 큰 탄산 염계 골재를 사용해 연용량을 늘린다. 연용량. 앞에서 정말 얘기 많이 했어. 더 이상 얘기 못해. 연용량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한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시 와이어 메쉬, 메탈라스를 붙여가 부착력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보면은 바닥 같은 경우는 이거 망 있잖아요, 이 망.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항상 철근과 같이 붙을 때 제일 힘센 하중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꼭 명심하고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양생도 중요해요. 양생이 뭐예요? 우리 매주 뜨듯이 일정한 시간 동안 나가야 되고요. 또 발효도 시키고요. 그래야만이 어떤 조합이 잘 돼서 더 튼튼해진다라는 거고요. 특히 추운 날은 어떻게 해요? 영하 20도가 밑으로 내려갔다. 양생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날은 공사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공사가 뭐냐면은 부실 공사로서요. 구조를 버티지 못하고요. 금 가는 콘크리트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양생을 잘 못해서 그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에서 주요하게 버텨주는 부분이 어디냐? 얘를 주요 구조부로 하고요. 남자의 주요 구조부는 어디라고 했죠? 허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해요? 관리자천을 못 봐요. 그래서 허리 꼭 조심하시고요. 건물에서 뭐냐? 주요 구조부다. 내력을 받는 거다. 어디냐? 주 계단, 내력벽, 지붕틀, 기둥, 바닥포. 암기법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 뭐라고 쓰냐면 주벽지기 바보. 주벽지기 바보. 암기법 좀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로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익기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뭐 화재랑 별로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작은 보호, 차양, 오기의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은 구조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의 벽이에요. 내화 구조의 벽. 자, 내화 구조로 인정받으려면 콘크리트를 얼마나 메꾸리 해야 되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죠. 철골 콘크리트는 몇 센치 이상 돼야 내화다? 10cm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cm 이상. 그 다음에 골고를 철골조로 하고 골조를 철골조로 하고 양면에 철방을 치고 몰타를 시멘트를 발랐을 때는 얼마요? 4cm 이상. 양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골고를 철골조라고 양면에 콘크리트 블록 또는 벽돌 석재를 할 때는 몇 cm 이상? 5cm 이상. 그 다음에 철조로 보완된 콘크리트 블록조. 블록이라는 거 그냥 쫙 만들어서 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벽돌조 또는 석조는 5cm 이상. 그 다음에 벽돌조는 몇 cm요? 19cm. 이거 현장에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적 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조적이란 건 벽돌을 싸는 걸 조적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많이 싸시냐면 아까 우리 이거 쟀자.
이걸 그려봤자 여기 무슨 실이죠? 부속실이고요. 창문은 몇 메타? 2m 이상. 이건 무슨 방향? 피난 방향. 아, 잘 배웠어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여기가 무슨 실이었죠? 부속실이었죠. 부속실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피난을 안전하기 위해서 급기 가압을 해줘요. 나중 가서 여러분 구조에서 배울 거니까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 남는데 이거 나올까? 얘는 뭐냐면은 이제 자차 과조됨이라고 해요. 원문을 불러드릴게요. 자동차 과압 조절 댐퍼. 뭐라고요? 네, 이걸 자차 과조됨이라고 해요. 급기를 해주는 거예요. 급기.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유입 공기 배출 장치예요. 여기는 문이 열려버리면 이쪽이 부압이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공기를 다 끌어당겨서 위로 뽑아줘요. 부압 형성하려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넘어가요. 자,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콘크리트 옹벽, 현장용 옹벽이라는 것은 여기는 쳐요, 분명히. 여긴 해요. 외벽이니까. 그쵸? 보통 30cm 이상 다 해요, 최소. 넘었죠? 즉, 건축 구조상 콘크리트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면 30cm 이전. 여기 외벽 얼마일까요? 여기서부터 저 밖에까지요. 이 건물 보면요. 30 이상 돼요. 이 정도 돼야 구조물이 버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옹벽을 치면은 이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 구조상 더 필요하니까 실제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주의해야 돼. 이게 옹벽이야, 이렇게. 스타 쓰면 이렇게. 그 다음에 했으면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가 방화구획,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얘의 벽들은 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벽의 구조는 무슨 구조? 내화 구조, 내화 구조.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야, 여기. 내화 구조 해야 돼요. 그럼 벽들을 볼게요. 벽들이 얼마냐면요. 이쪽으로 19cm고요. 이쪽으로 10cm예요. 이따 집에 가다가 벽돌 하나 줘도 재봐요. 교묘하네. 그럼 볼게요. 여기 이제 조적을 써야 돼요. 그러면 조적을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싸면은 이렇게 조적을 쌌으면 이 벽은 내화구조 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19cm를 못 넘겼어요. 내화구조 벽이 한 10cm밖에 안 됐잖아. 내화구조 벽을 인정을 못 해줘요. 그러면 벽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 벽이 내화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 규정이에요. 현장에서 조심하세요. 심한 감리분이 다 까내러 갔대. 근데 시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시국은요. 이렇게 사는 것도 싫기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도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무조건 자재비는 제일 절약하게 공사는 어떻게 제일 빨리. 이게 제일 맞아요.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온 및 고함의 증거로 양생대장을 뭐냐 발효시켰다. 시멘트도 발효시키는구나. 네,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는 10cm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까다롭죠. 일단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물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화구조의 기둥이에요. 기둥. 또 기둥의 경우 그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것으로 철근 콘크리트죠. 철골 콘크리트 없다. 그냥 무조건 된다. 블록 벽돌 석재는 7cm, 모르타르 덮은 거 6cm, 철망 모르타르 덮은 거 5cm, 철근 콘크리트 덮은 거 5cm. 저는 이 규정 보다가 실제 이게 규정 보시면 한 7페이지가 넘어가요. 6페이지 정도. 짜증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 돈도 아닌데 뭘로 해줘? 그냥 싹통이라면 안 돼? 10cm 이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한 우리가
편하지. 예. 그래서 너무 디테일은 했는데. 자, 그 다음 내역 구조 바닥은 10cm, 뭐 보강능이 5cm, 철제 양면 모르타르 5cm. 그래서 그냥 문제 나온 걸로 보자고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다 몇 cm예요? 10cm. 아유 다행이다. 뭐 이 정도만. 네.